내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앞에 전생이 뭐냐고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였고 그 앞을 또 보니까 이집트 파로 왕이었고 또 더 앞을 보니까 수만 년을 더 앞으로 보니까 내가 외계인이었어. 외계인으로서 또 더 많이 보니까 상당히 또 어떤 다른 별에서 왔고 그래서 결국 내 영혼의 존재는 120억 우주와 함께 존재해온 존재였음을 알게 된다는 거지. 이게 참 새롭고 놀라워.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내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고 다음 생을 또 준비해야 되고 또 현생에서의 내 미래에 대해서는 또 내가 내 현재를 통해서 또 하나하나 살아가야 되는데 일단 우리 종교는 완전히 가짜라는 거. 현대 종교는 다 가짜라는 거. 뭐 저 이슬람권의 그 마음의 교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완전 가짜. 완전히 잘못되어져 있다. 지금 그 들은 방송이 리듬 타는 남자 이래가지고 뭐 제목이 현대의 모든 종교는 가짜인 이유 이런 제목 하에서 그 임성수님께서 2019년 5월 28일 날 유튜브에 올린 내용을 내가 전에도 들었고 한 몇 번 들었는데 오늘 또 한 번 더 들었어요. 그래 왜 이걸 참 내가 편집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걸 좀 보내주면 좋은데 그 음성만 들었어요. 이분이 내가 그 며칠 전에 임성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하나 잘못한 게 있어요. 이분은 1973년 생이시니까 개축생이시니까 원래 우리나라 나이로 47이에요. 내가 그 며칠 전에 이야기할 때는 44살이라 그랬는데 그 뭐야 이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착각이 있더라고. 그래서 47살이에요. 나는 이제 60 너이고 이러니까 내하고는 이제 17살 차이 나죠. 내가 조금 나이가 많지만은 그 나이 많다고 해서 나이 적은 사람을 뭐 이렇게 하대한다거나 하면 절대 안 돼요. 나이 적은 사람한테도 배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사람은 나이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거 없이 참 그런데 딴 게 아니고 이분을 통해 가지고 내가 크게 변화 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 그 전에는 카카오 스토리를 씀으로써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의 이제 정화가 된다 할까? 안 그러면은 어떤 내 자신의 내면의 세계로 돌아갈 때 그 카카오 스토리를 씀으로써 좀 내가 나 자신의 어떤 깊은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스토리를 쓰고 뭐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주위 분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분을 통해서 그 이분께서 영상을 올려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아마 한 몇 번째 지금 이래 보내요. 임성수님. 내가 가장 금년 들어서 가장 주목하시는 분입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이제 밝혀지겠죠. 이분은 내가 지금 뭐 20대 초반 또는 뭐 10대 후반, 10대 중반 이럴 때는
뭐 그럴 때는 테레비도 없었고, 테레비가 있긴 있었지만은 그 뭐 볼 그리 여력도 안 되고, 뭐 오로지 그때는 책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는 말이야 책 볼 시간이 전혀 없어요. 뭐 참 회사 아직 뭐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도 뭐 여러 가지 입장으로 아직 뭐 조그마한 회사에 다녀야 될 입장이니까 집에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자유스럽게 이렇게 할 입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한 아침 5시부터 저녁 한 7시 출퇴근 시간 다 포함해가지고 하면은 몇 시간이야? 14시간 정도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입장이고, 나머지 시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주로 보게 되는데, 제일 많이 보는 유튜브가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그 유튜브가 제일 많고, 그 두 번째로 많이 보는 것이 이제 이거 임성수님의 리듬 타는 남자 또는 시대 새로운 발견, 뭐 이런 제목 하여서 이분이 강의를 하세요. 이분을 두 번째로 많이 보는데, 이분 동영상이 상당히 긴 거는 굉장히 길어요. 뭐 심지어는 9시간짜리도 있고 6시간짜리, 뭐 2시간짜리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참 다 보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나름대로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분 주장은 뭐냐 하면은, 뭐 나중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것이 일종의 뭐 해프닝이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시간이 지나가 봐야 되죠. 몇 년, 10년, 20년 뭐 이렇게 지나가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나는 아주 주목을 합니다. 이분의 말씀을 무시하진 않아요. 처음 듣는 분들은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황당무계한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참 한마디로 말해서 말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거의 쉽습니다. 그래서 말한다는 자체가 이야기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좀 힘드는데, 그러나 나는 이분의 말씀에 뭐 그냥 한마디로 무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분의 원 주장은 이겁니다.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밝혀집니다. 소크라테스하고 공자, 예수, 석가, 마호멧, 또 최순, 뭐 한 6사람을 이야기했는데, 또 징기스칸도 돼요. 7사람. 그 외에 또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사람이 한 영혼이었다 이거예요. 한 영혼이었어요. 한 영혼이 이제 뭐 한 60살, 70살, 100세 이래 살다가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것이 뭐 석가도 되었다가 석가가 됐는데, 그 사람이 예수도 되고 공자도 되고 예수도 되고 마호메도 되고 내려와가지고서는 지금은 이제 1973년생으로 태어났고, 그전에는 1910년에 태어났다더라고. 1910년에 일본에서 태어났다더라고.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일본에서 생활을 하다가 요즘 말로 말하면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발령받은 데가 이제 한국이야. 이제 그 당시는 이제 1910년에서 우리가 45년까지는 36년 동안은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지배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경찰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순사 생활을 한 거야. 순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우리 한국 여자를 만나서 데리고 살다가
이제 1945년도에 나가사키로 이 사람이 또 갔어요. 이분이 갔어요. 거기서 원자 폭탄 맞아서 돌아가셨다고. 이런 전생이 있고, 이분이 또, 그 다음에 이제 1945년부터 1973년 사이에는 내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1945년부터 73년 사이면은 몇 년입니까? 55년, 65년, 75년. 그러니까 30년이 채 안 되죠. 그 나머지 한 27년간은 미스테리고, 아마 내가 이분이 강의를 했는데 내가 그 강의를 못 찾아서 못 들었거나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1973년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금 이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의 전생이 뭐냐라면은 한마디로 해서 석가 예수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이분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좀 그 굉장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석가 예수가 동일인이다 이 말이죠. 석가 예수 뭐 공자 소크라테스의 마음의 최순이 동일한 사람이다 이게요. 그리고 그 영혼의 주인공이 이분이다 이건데 한마디로 들으면은 참 그 가장 일반인으로 들을 때는 그렇습니다. 가장 찬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안 그래요? 그거는 뭐 정상적으로 들으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뭐 만 사람이면 만 사람, 100만 사람이면 100만 사람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 뭐,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하다 말은 했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 그 손자가 말이야, 학교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 할아버지가 대통령 재직 시절이요.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굉장히 자랑을 하고 싶었던가 봐.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자랑하기를 야 봐라 우리 할아버지가 이명박 그 청와대 대통령이다 이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임마 우리 할아버지는 오바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아니다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또 그러면은 말이야, 자기가 이분이 전생이 그랬다 그러면은 뭐 애들끼리 하는 말로, 야 임마, 네가 임마, 네 전생이 석가 예수 뭐 공자 뭐 이런 거 다 된다 하면은 임마, 나는 임마 하늘 대왕고다 이래 안 하겠어요? 여하튼간에 좀 그거는 시간이 지나야 밝혀질 거예요. 이분은 우리는 한 60 뭐 몇 세를 살더라도 과거에 모든 것을 많이 잊어버린 게 있잖아요. 잊어버린 게 많죠. 또 잊고 싶은 것이 뭐 잊어버리는 게 좋잖아요. 뭐 기억하기 싫은 거는 잊어버리는 게 좋은데 그래도 이제 어떤 것은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 전생을 기억하니까 전생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순 대신사가 이제 죽을 때 그 모습을 거의 또렷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예수가 그 죽기 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끌려가가지고 그 신문하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게 자기가 뭐 창작을 막 재현해서 하는 말인지 또 실제 자기가 그 기억이 되살아나서 하는 건지 이제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지만은 내가 볼 때는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의 이제 부인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그 예수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더라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창을 가지고 말이야 그 심장을 찔렀잖아요. 그 부활을 시켜서 찌르죠. 찌를 때 그 지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완전 죽지 않도록 찌르는 신용만 하라 이렇게도 이야기했다 하더라고. 그리고 이 무릎을 꺾는 것도 그렇게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특별한 지시를 했는가 봐. 그래서 이제 실제는 죽지 않았다 뭐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의 실제 경험을 그대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상당히 뭐 쇼킹한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고, 그래서 내가 이분의 유튜브를 아주 내가 그 흥미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여름은 뭐 거의 이분 유튜브를 보고 이랬는데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분의 뭐 말씀에 그 결론은 뭐라 하냐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신인으로서 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분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내하고 의견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상당히 이분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하튼 이분으로 말미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녹화를 하고 또 이것을 뭐 또 아주 친한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용을 봐가면서 아주 이런 내용은 뭐 아주 극소수의 일부분의 사람들한테만 이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아직은 시기상조니까. 지금 그러나 언젠가는 뭐 진실은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죠. 뭐 저는 내 하는 이야기가 참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그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글로 적은 바도 있지만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제 오늘이 2019년 11월 3일 일요일이잖아요. 이제 벌써 4일이구나. 월요일이 됐구나. 새벽 1시 38분이니까 2019년 11월 4일 새벽 1시 38분인데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016년 6월 30일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시 공무원으로서 재직을 했죠. 6월 30일 날 이제 정년퇴직을 했죠. 3년 됐는데 뭐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있었던 뭐 어떤 좀 깊은 그런 내용은 발설할 수가 없죠. 그거는 뭐 퇴직할 때 이제 그 각서를 쓰고 놓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제 들어서는 안 될 그런 내용은 뭐 큰 비밀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은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터넷 쳐가지고 다 모든 부산 시민들이 다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다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부산시 현황에 대해서 누구라도 검색하면 알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는 말을 해도 아무런 그게 없지요. 저게 부산시에 지금 한 공무원이 아까 내가 보니까 한 2만 명 정도 되는가 봐.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은 부산광역시 소속된 그런 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자재를 해가지고 자치구로 해가지고 뭐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뭐 기장군까지 해가지고 그 구청 직원들, 구청 동사무소 직원들이 한 11,0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산광역시 시공무원이 한 8,000명 정도? 하여튼 약 한 2만 명 정도 되더라고. 나는 이제 처음에는 뭐 국가직 공무원도 한 2군데를 거쳤죠.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이제 한 6, 7년간 뭐 일반 개인 회사 있다가 다시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세 번째 공무원 시험 친 거지. 세 번째 쳐가지고 부산시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가 91년도 들어왔어요. 1991년도 들어왔을 때가 그때부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하구청 소속의 감천이동 동사무소에 근무를 좀 한 3년인가 하다가
이제 상수도 사업본부로 왔지. 상수도 사업본부 안에서도 뭐 여러 것을 거쳐요. 공무원들은 뭐 한 3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근무하다 보면은 이렇게 발령을 이렇게 자꾸 옮겨냅니다. 여기 있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 여기 갔다가 이렇게 옮겨요. 수시로. 그래야 이제 순환이 되죠.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옮기면은. 자기가 이제 그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타인이 보면은 제3자가 보면은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순환을 해가지고 시정이 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 내가 이제 그 여러 군데를 거쳤는데 상수도 사업본부 안에서도 여러 사업소를 거쳤는데 내가 이제 중동부 수도 사업소 있을 때 여기 중동부 수도 사업소가 어디냐면은 부산에 계시는 분은 다 알죠. 그거는 뭐 모르시는 분 없죠. 부산에 사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코모도 호텔 하면 다 알잖아요. 영주동 코모도 호텔이 있고 코모도 호텔 위에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메리노 병원이 있고 메리노 병원 맞은편에 보면은 앞에 보면은 남성여고 바로 그 사이에 있어요. 메리노 병원 바로 앞에 중동부수도 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서 한 2년 정도 근무했어요. 거기 있을 때 참 가보니까 뭐 거기 가서 내가 그 당시에는 집이 김해고 지금도 김해에 있지만은 김해에서 거기가 부산시 중구 대청동이거든요. 대청동 중동부 수도 사업소까지 출근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나? 그 정도 걸릴 거요. 차는 2번 갈아타야 되고 많이 기다려야 되고 내가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또 왕복하면 한 3시간 어떨 땐 4시간까지도 걸려요. 그래 거리가 뭐 너무 멀고 또 뭐 하던 일을 딱 보니까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참 그 회사에 그 사업소에서 간이 침대를 그 A라는 분이 참 사주길래 그냥 내보고 사주더라고. 그래서 뭐 숙직실에서 집에 오기가 힘들 경우에는 숙직실에서 같이 자기도 했는데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A라는 사람하고는 친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더만은 근데 그렇지. 내가 좀 이거 일을 하다 보니까 밤 11시 12시가 되고 뭐 집에 갈 수도 없잖아. 밤 11시 12시 맞춰가지고 뭐 심야버스 타고 새벽 2시 도착해가지고 새벽 5시 또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숙직실에서 자고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은 뭐 같이 자자 이러면은 어이구 회사를 위해서 참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같이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그래 나는 뭐 신경이 예민하니까 내 옆에 자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A라는 사람한테 했더만은 그래 그 사람이 그 간이 침대를 사주더라고. 참 A라는 사람 참 잊지 못하는데 그럼 그 사람하고 아주 친했어요. 그래서 그 간이 침대 지금도 있지만은 잘 썼어요. 그래서 한 달에 참 여러 번 어떨 때는 한 보름 정도 집에도 오지도 못하고 뭐 일할 때도 있었고 그 뒤로 수시로 그 사무실에서 많이 잤어요. 그러니까 그 A라는 사람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식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는 우리 중동부수도 사업소에서 코모도 호텔 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은 얼마 안 돼요. 조금 내려가면은 그 중국집 하나 있다고. 그 중국집에 한번 식사로 가니까 우리 뭐 중국집에 가면은 주로 먹는 게 짜장면 아닙니까? 짜장면, 간짜장, 뭐 우동, 짬뽕, 잡채밥, 볶음밥 뭐 그 6개 중에 1개지. 근데 뭐 드실라는겨? 그래서 나는 뭐 짜장이나 뭐 짬뽕이나 뭐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광동밥을 먹어보라 그러더라고. 광동밥. 나는 이제 그때 내가 태어나서 광동밥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있다 이더라. 그래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말하는 대로 하나 시켰어. 시켜가지고 같이 먹으니까 맛이 있더라고. 맛이 있고 좀 새로운 거니까 그 뒤로 자주 먹었지. 자주 먹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도 알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참 이런 것이 있더라. 광동밥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있어가지고 참 그 뒤로 이제 딴 중국집 가서 그런 걸 보니까 그 맛이 그 중국집만큼 그렇게 마시지가 못하더라고. 그래서 딴 데 가서는 잘 안 먹는데 내년 총선에 말이에요. 일반적인 그 투표를 그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요 두 개 또는 뭐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요렇게만 보지 말자 이거야. 완전 이 새로운 정당 국가혁명배당금당에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검색을 해보자는 거지.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이렇게 딱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그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만든 분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그 중심 세력, 거기서 핵심 되시는 분이 허경영 총재님이시거든요. 그럼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앞 세상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열립니다. 곧 열립니다. 내년 총선과 더불어서 곧 열리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통용되는 화폐에 허경영 총재님의 사진이 다 찍혀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허경영 총재님으로 인해 가지고 다 잘 살게 되는, 참 돈 걱정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그래요. 공해 문제도 이렇게 해결이 되고, 또 무슨 핵 전쟁이라든지 지금 세계적인 어떤 테러 이런 문제 같은 거, 기아 문제 이런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세상이 이제 곧 열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내년 총선을 통해서 그래 열린단 말이에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 정치평론가들 이래 보면은 정규재 씨도 보니까 내보다 나이가 한 살 적고, 그 황장수 씨가 1964년생이니까 내보다 8살 적지. 그 윤창중 씨가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고,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분들 학력은 내가 그분들하고 비교할 수 없지. 내야 고등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런 입장이지만 그분들이야 학력이 상당하죠. 내하고는 참 비교한다는 자체가 참 무리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직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것을 아직 현재는 못 듣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거의 전혀 현재까지는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좋은 분이다, 어떻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박찬종 전 의원님도 나이를 아까 보니까 1939년생이시니까 우리 작은아버지하고 나이 같더라고. 그러니까 81세죠. 그러니까 내보다 17살 많은 분이라. 근데도 이분 요즘 박찬종님 이분도 최근에 박찬종 TV를 통해 가지고 국내외 어떤 정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어요. 정규재 씨라든지 윤창중 씨, 황장수 씨, 박찬종 씨 이런 방구도 없어요. 오직 그 이봉규 씨라고 이분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봉규 그 프로에 2주에 한 번씩 나가가지고 대담을 하니까 이거는 알고 있죠. 알고는 있으나 이제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지 아직 뭐 지지한다거나 이런 공개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대담을 하면서 같이 호응을 하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나와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느냐고 이렇게 또 호응하고 또 이제 또 질문도 하기도 하고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지 자기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분을 지지한다든지 그런 발언을 하는 건 아니죠. 대화 상대죠.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말이야 어떤 사람이 가장 참 잘 된다 그래야 되나 출세해야 된다 그러나 그건 뭐냐 하면은 허경영 총재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 허경영 총재님을 가장 이해를 하고 가장 잘 알아서 현재까지는 말이에요.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아직 그 이미지가 안 좋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로 하여금 자기가 허경영 총재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지고 이런 분들로 하여금 허경영 총재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나 또는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좀 이미지가 안 좋으시는 분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바를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느낀 바를 통해서 전달해서 이분이 정신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깨어나게 했느냐 이분이 가장 잘 돼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참 잘 된다든지 뭐 출세를 한다 이런 것은 내가 아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가장 잘 되는 것은 일반 평민으로 사는 것이 제일 안 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모든 이 국가 공무원들이 결국 가서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일반 국민으로서 그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무슨 그 관직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일반 평민으로 이렇게 살면은 얼마나 그게 행복합니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지 말이야.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으니까 무슨 한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안 돼. 그거는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도 할 수가 있잖아요. 조금만 공부해도 몇천 년 전의 역사도 그렇고 불과 20년, 30년 전 역사, 40년 전 역사만 봐도 그렇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잘 됐다 하면은 탁 고개까지야. 그거 사실을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최순실이라고. 최순실이가 뭐라나 말이야 지금 감옥에서. 자기가 막 좀 뼈저리게 지금 느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 때까지 그까지만 딱 하고 일체 인연을 딱 끊어버리고 말이야 평민으로 살지 않았던 것이 최고의 자기 가오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역사를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는 생각도 해봐요. 탁 물렀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여러 사례가 있죠. 참 전두환 전 대통령님은 뭐 그분은 나름대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에 나름대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말 들으면은 뭐 광주나 호남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물론 사람은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습니다. 나쁜 점은 또 있죠. 없을 수가 없지. 전두환 그 세력에 의해 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고통을 받으신 분들은 참,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을 이래 보면은, 하늘의 섭리가 그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고 난 이후에 그 당시에는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김종필이나 그 당시 공화당 출신 사람들 중에서 대권을 잡으려고 폼을 잡았지만은, 아직까지 하늘에서는 말이야 이미 개감유력에 예언된 바 있듯이 박정희 같이 이렇게 파워 있는 이 군인들이 좀 나와서 좀 독재를 좀 더 해야, 더 해가지고 경제를 조금 더 살려놔야 된다는 어떤 하늘의 뜻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봐요. 그래서 참 다각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그 12.12 사태 때 말이야, 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이렇게 구속이 되고 그 다음날 이거 성공을 했잖아요. 12.12 사태. 그래가 그 다음에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군인들이 이렇게 장군들이지 쫙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식하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진, 같이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 그 사진에 그 주위에 딱 이렇게 서신 분들 말이야, 그 나중에 어찌 됐나. 근데 그게 1979년 12월 달이잖아요. 근데 그 김영삼 대통령 시세가 1993년, 1994년, 1995년, 96년, 97년 요 5년간 했을 때, 그 5년 하는 동안에 다 그 재판 받았죠. 형을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 사람이 받았죠. 노태우, 전두환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옆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동조했던 여러 사람들이 받았어요. 뿐만 아니에요. 한 2000년 전에 보면은 한고조가 그 유방을 멸하고 난 다음에 한나라를 건설하고 난 이후에 한고조를 도왔던 그 모든 그 공신들이 말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아요. 다 비참하게 죽잖아요. 최고 공신이라 할 수 있는 한신이도 그냥 비참하게 죽었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공을 세웠으면은 딱 하고 그 일반 평민으로 돌아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걸 되는 건데, 내가 말이 왜 옆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앞 세상에 잘 되는 사람, 이거는 자기가 잘 되는 사람은 허경영 총재님을 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잘 돼요.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그 깨달음이 있어야 남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남한테 전달할 수 있겠어요?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없거든. 근데 이 허경영 총재님을 안다는 것은요, 이거 일반 사람들은 알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어려워요. 실제로 어려워요. 이거는 기존 그 종교를 이런 말 하면 좀 황당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기존 기독교, 불교, 기타 성자들의 가르침을 졸업을 해야 알 수가 있다고. 어렵지. 어렵잖아요. 일반 그 기독교를 졸업을 해야 알 수가 있다 이러면은, 이거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가 그렇다고. 실제가 그렇다고.
하여튼 그러나 저러나 내년 4월 총선은 이제 하루하루 다가오고 총선 결과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압승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100석은 틀림없이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우리나라 정치 풍토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완전 이렇게 새롭게 바뀝니다. 오늘 그 윤창중 씨가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지만은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이제 사면이나 이래 돼가지고 이제 형집행정지나 또는 사면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자유스러운 몸이 되면은 보수 세력이 박근혜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게 될 것이다. 그래 해요. 그래서 당으로 말하면은 공화당? 우리 공화당이지.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뭉치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만은 물론 거기서도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옛날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민한당처럼 거의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거는 내하고 일치가 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느낀 바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한 5천만 명 정도 인구가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 정치인들도 있고 경제인들도 있고 일반 공무원들도 있고 일반 노동자, 회사원, 농부, 어부 여러 곳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정치인 보면은 손학규, 정동영이 또 누구야? 또 김무성이, 유승민이 이런 사람들 다 정치인이라 할 수 있죠. 지금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정치인도 있고 또 딴 분들도 있고 이랬는데 우리나라만 사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70억 인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그것을 다 합한단 말이야. 합해가지고 한 인간을 딱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 좀 대단하겠죠. 70억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어떤 노련한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을 만들었다. 그 사람이 허경영 총재 앞에 섰다. 그럼 그건 허경영 총재님의 발바닥에 떼도 안 된다. 나는 과거에 그래 생각했지만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직접 하시더라고. 분명히 그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사실이라고요.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 될 일도 없겠지만은 무슨 정치에 다시 리바이벌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능력이 수천억 조분제 1도 안 된다고. 내년 총선을 지나서 이제 대선에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100%예요. 그걸 아직 모르시는 분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이분이 대통령이 되구나. 되고 나면은 그야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돈 걱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돼요. 일체 국민들이 돈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요.
참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일을 하고 나흘 정도는 쉬는 그런 국가적인 풍토가 돼요.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차츰차츰 이야기를 할 거고, 또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미 다 딴 분들이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그런 걸 찾아보면 돼요. 요즘 참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시는 그런 유튜브가 한 100개, 전국에 한 100개 정도 있어요. 그 중에는 참 노숙 하시는 분도 있어요. 유튜버 세상이 돼가지고 뭐 자기는 한평생 돌을 닦다가 뭐 지금은 노숙자 비슷하게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 허경영 총재님을 자기가 왜 지지하는 것을 아주 순박하게 표현이 좀 배워지는 뭐 하는 뭐 서울대라든지 기타 외국에 무슨 유명한 대학을 나와가지고 박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쓰는 표현은 아니지. 좀 순박한 표현이야. 그런데 그분이 참 진솔하게 표현을 해요. 아, 자기는 어떻게 해서 허경영 총재를 지지한다. 그리고 한 달에 150만 원, 배당금을 주는데 이거는 충분히 이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 사람은 진솔하게 이야기해요. 그런 유튜버가 천지에 꽉 깔려 있으니까 직접 보면 돼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요즘 뭐 대세가 그렇잖아요. 기본 소득 보장제? 그걸 아까 외운다고 좀 신경을 썼는데, 기본 소득 보장제를 19개 국가 26개 도시에서 주장을 한다고, 데모를 한단 말이야. 지금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이제 미국의 앤드류 양이라고 하는 민주당, 내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 그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그 후보 중에 한 분이 앤드류 양이 그걸 주장해요. 그 사람은 18세, 미국 국민 18세 이상은 모두 다 $1,000,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뭐 자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경영 총재님은 30세 이상은 150만 원 지급하고 65세 이상은 거기서 70만 원 다니까 220만 원 죽을 때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20세 이상도 지급이 가능한데 단 결혼을 하면은 지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64세인데 우리 아버지도 20세 이전에 결혼했어요. 우리 작은아버지 고모님들 보면 20세 전으로 다 결혼했지. 요즘처럼 30살 전에 결혼하면 어이구 뭐 그렇게 결혼 빠르나 이런 표현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빨리 해가지고 빨리 이 출산이 늘어나서 인구가 어느 정도는 늘어나야 돼요.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 20세라도 결혼하면은 그 신랑 신부 5천만 원씩 해가지고 1억을 주고 주택자금 2억을 주고 말이야. 무이자로 지급을 하고 월 생활비로 이제 그 150만 원이니까 300만 원을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임신했을 때는 전업주부 수당이 나간다고. 임신했다는 그 사실 가져오면은 100만 원 더 놓으니까 400만 원 놓는단 말이야. 20세 이상은 누구라도 결혼하게 되면은 뭐 결혼 비용 1억, 주택자금 2억에다가 생활비가 300에서 임신했으면 100만 원 더 놓으니까 400만 원 놓다가 또한 출산하게 되면 5천만 원 놓으니까 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잖아요. 부모들도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아주 설명을 자세하게 해놓고 해놨기 때문에 그 재원 마련이라든지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건 오늘 시간이 벌써 49분 됐으니까 더 할 수는 없고 또 다음 기회에 하겠는데, 재원 마련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혁명을 해야 되고, 그래 하기 위해서는 투표로서 혁명을 해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뭐 홍콩에서 뭐 이렇게 뭐 돌멩이를 가지고 어떤 뭐 그 방송국을 말이야 뭐 돌멩이로 그 유리창을 부우고 화염병을 가지고 막 던져 가지고 불을 내게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이 혁명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완전히 바꾸는 혁명이 아닙니다. 이 완전히 바꾸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허경영이라고 하는 분을 바로 알아가지고 그분이 만든 정당을 지지하는 것, 이것이 참 혁명이에요. 이 하늘이 하는 거거든요. 하늘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인내천 아닙니까? 사람, 백성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입니다. 민심이 천심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국민들의 마음이 허경영 총재님과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 이제 알게 되는 때 정북에 이렇게 이제 이 마음이 타올라야 돼요. 타오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1945년도에 원자탄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원자탄은 뭐 원자탄 떨어뜨리기 전에 뭐 미국이 일본을 폭격을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터뜨린 그 원자탄은 기존의 그하고는 틀려요. 그 한 방이 딱 터뜨림으로써 전쟁이 끝이 나버린 거예요. 내년 총선을 전후해서는, 부관이지, 그 전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태풍이 불 거예요. 그리고 원자탄 같은 그런 폭탄이 떨어질 거예요. 떨어져서 국민들의 마음이 허경영 총재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또한 국가혁명배당금당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참 희망이구나 하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내가 확신합니다. 참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기존 종교를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아까 보니까 뭐 교회가 지금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없어지고 명상센터 같은 게 많이 들어선다 그러는데 우리 아직 한국은 그렇지는 못하죠. 아직까지 이렇게 참 그러지는 못합니다. 또 할 이야기가 또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